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2030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을 우리가 경제 정책으로 다루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풍선 효과는 제가 다른 데서 분명 설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의 한쪽을 밀면 풍선에 공기를 채워두고 한쪽을 밀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잘못된 의외의 장소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는 정말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라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균형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균형이거든요. 그 해당 점에서의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거래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점, 안정적인 그 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수요 공급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가장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스무딩이라는 표현을 써요. 평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조금 버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조금 더 쓰더라도 조금 저축을 하고 우리가 돈을 아예 못 버는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는 돈을 못 벌더라도 최소한의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축한 돈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다 해서 100만 원 쓰고 내일 0원 번다고 해서 0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0만 원 벌고 내일 0원을 벌면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만 쓴다면 오늘도 50만 원, 내일도 50만 원 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의 나의 예산선을 그리고 나의 예산선에서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그 점 역시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균형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이제 레일이 있다, 검정색 레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검정색 레일 속에서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은 움직이지 않겠죠. 잘 세워두면요. 특히 파란색 공은 잘 세워두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공은 이제
가장 낮은 점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노란색 공은 움직여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원이냐라고 하면 빨간색 공은 우리가 당연히 균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파란색 공은 균형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면 경제학에선 이것도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레일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빨간색 공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빨간색 공을 건드려도 이 레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빨간색 공이 있는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공은요, 누가 톡 건드리면, 왼쪽으로 건드리면 얘가 레일 밖으로 떨어질 거고요. 오른쪽으로 건드리면 노란색 공처럼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공을 지나서 흔들리다가 빨간색 공으로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공은 매우 불완전한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은 노란색 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공에 있는 게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건드려서 빨간색 공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의 견해의 차이가 분명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빨간색 공으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자 분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빨간색 공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 학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놔둬서 빨간색 공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움직여줘서 빨간색 공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디 있었냐면 모르긴 몰라도 이 파란색 공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의 빨간색 공이 위치해 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만족하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시행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빨간색 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란색 공에 있는 이 위치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굳이 건드려서 노란색 공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파란색 공을 건드려서 노란색 공으로 만들었다면 이 레일을 따라 흘러가겠죠. 하지만 운이 좋아서 이 레일 밖으로 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레일 밖으로 벗어나서 완전 이상한 곳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이 빨간색 공을 지나서 계속해서 흔들릴 거잖아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반동은 줄어들겠지만 레일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그 반동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 반동이 언제 멈추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공이 멈추는 그 시점에 우리가 균형을 찾는 거고 안정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과정에서 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케인즈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고전학파를 매우 비판하는 말이에요.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균형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고전학파가 해요. 그런데 케인즈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 반대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해서 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정부도 계속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상한 헛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냐라는 말에 매우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상한 말들이 그래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봉책을 계속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봉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균형에 빨리 다다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럼 균형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혼란의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의 시기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죽고 없을 텐데 굳이 우리가 이 균형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분명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케인즈 학파일 거거든요. 그럼 케인즈 학파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그 레일에서의 파란색 공이 빨간색 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부가 혼란만 야기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모르면 건드리지 마라라는 말이 경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차라리 불안하더라도 그 파란색 공처럼 불안한 위치에 있더라도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해서 굳이 지금 혼란을 만들어서 언제 안정을 찾을지 모르는 그 혼란으로 가야 될 거며 그들이 원하는 그 균형점이 과연 안정적인 균형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 정부가 모를 때는 손을 떼고 시장에 맡겨두고 혹은 그 전에 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 정권을 죽이기 위해서 전 정권에 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풍선 효과처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균형이 어딘지,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